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잠깐 우리가 그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화면을 보면서 우리 쟁점 분석을 한번 요약해 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거는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를 뭡니까? 네 가지 개념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것과 요것이 이제 합쳐졌을 때 요 입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이야기는 뭐 앞 시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쟁점 분석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하다 말았죠. 요거를 대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 요 내용은, 3번이죠. 그러니까 4번 쟁점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그 의무론의 관점을 이제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5명이 불치병이고, 1명이 정상인데, 요 5명을 살리는 방법은 요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치료하면은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명이 희생되고 5명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5명은 자신의 병 때문에 사망을 하고 요 1명은 정상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1명만 사는 것이고,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고치면 1명이 희생되고 5명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주의에 따르면은 요 결과 1과 결과 2를 비교했을 때 결과 2가 더 나은 것이죠. 근데 결과주의는 뭡니까? 결과주의는 결과가 옳고 그름 혹은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냐 허용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주의에 따르면 이 1명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된단 말이죠. 요게 이제 결과주의의 입장이라면은 비결과주의는 조금 다르게 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거는 같아요. 요거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5명이 사망하고, 1명을 희생시켜서 치료를 하면 5명이 치료가 되니까 5명이 사는 것이죠. 근데 요 밑의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게 일어나는 거죠. 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요게 일어난다. 요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에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은 자신의 병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죽게 내버려두는. 그래서 let die하고 killing은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비결과주의는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밑에 것은. 하지만 위에 것은 허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결과주의의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이 밑에 것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결과주의와 결과주의에 따라서 어느 것이 허용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똑같이 의무론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의무론이고 하나는 의무론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의무론인데, 그럼
의무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비결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결과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만은 아니다 라는 게 비결과주의인데, 자, 그러면은 이 사례, 요 사례 있죠. 한 명을 희생해서 여러 명을 살리는 이 사례를 그러면 우리가 확대해 보자 이런 거죠. 한번 범위를 넓혀 보면은 우리 교재도 나오죠. 한 명을 죽임으로써 10명이나 100명, 심지어 1000명 이상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때도 뭡니까? 그때도 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 되냐? 안 되냐? 요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물음표를 하는 것이죠. 물음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절대적 의무론에 따르면은 역시 안 된다.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의무론이긴 한데, 온건한 의무론은, 만약에 우리가 얻는 이 선이, 이익이 지대하게 클 때는 이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온건한 의무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우리 교재에도 의무론자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이익이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허용이 안 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온건한 의무론의 입장인 것이죠. 요거는 사실은 좀 비판의 여지가 있죠. 사실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온건한 의무론 입장에서는 어차피 절대적 의무론은 이제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온건한 의무론의 경우는 문제가, 그러면은 이 한 사람한테 해악을 끼쳐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이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온건한 의무론의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래서 이 온건한 의무론은 약간 좀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권리침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권리침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지지, 금지. 맞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충분한 이익이라는, 물론 여기서 충분하다는 게 얼마나 돼야 충분하냐 이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 충분한 이익을 넘어선 이 이익을 만약에 준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우리가 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이익이야 이 밑으로는 안 되겠지. 여기는 다 금지겠죠. 이 이익이 넘어서야지만이 허용이 되겠죠. 요런 식의 논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온건한 의무론자는 충분한 선의 위험에 처했다면 권리 침해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요 말은 말이 조금 이상한데 이 말은 이익이 충분하다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충분하다면 타이머. 이익이 충분하다면은 뭡니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점을
구하는 공식을 이제 제시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 t가 이제 임계치죠. 요 h가 뭐냐면 희생자에게 가해진 위해의 크기. 그러니까 위에 이 사람이 당하는 해악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당하는, 뭡니까? 위의 크기가 작으면은, 이제 당연히 요 임계치가 이제 적어지겠죠. 예. 크면은 이 임계치가 커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뭡니까? H가 위에 크게 큰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위에 크기가 가장 큰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 T 값도 높아지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게 허용이 되려면 그만큼 우리가 얻는 이익이 많아야 되겠죠. 얻는 이익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